네,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가 얼마 전 비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를 모았죠.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되어야 하냐, 우리 사회에 물음표를 던진 건데요. 실제로 비혼 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등 비혼 부모가 직면하는 이 법률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먼저 비혼 부모가 이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정우성 씨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아들에 대해서 양육비를 그러면 얼마를 좀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정우성 씨가 앞서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사실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해보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정우성 씨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준표를 가지고 이제 그 부모의 소득 그리고 아이 나이에 이제 여러 가지 구간을 둬가지고 기준표를 마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상 소득인 경우에 한 자녀이면은 그 기준표보다 뭐 재산 상황 등을 감안해서 금액을 이제 더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기준표상으로는 200에서 300 사이로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거고요. 최대 많이 받아본 금액이 1,000만 원도 받아봐서 네, 법에선 합의가 안 됐을 때 최소한의 한쪽 부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 띄워주시죠. 네. 네, 이 표를 보면 가장 많이 버는 부부를 1,2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거든요. 네. 부부 합산 소득은 근로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다 합치게 되는데요. 톱스타 정우성 씨의 상황을 좀 우리가 감안해 보면 최고 소득인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한 달에 줘야 되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양육비가 서로 합의가 안 됐을 때 법원이 제시하는 하한선일 뿐 합의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령 두 사람이 아이가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하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양 변호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본 사례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양육비가 바로 월 1,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네. 양육비가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 역시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20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사실 경제적 독립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이제 또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할 때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뭐 비혼 출산을 통해 얻은 아들의 경우에는 네. 재산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네, 정우성 씨가 이제 양육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말은 정 씨가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맞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 인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내 아이가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아이가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0%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혼외자도 아버지가 인정한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지만 부모 합의에 따라서 성은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난해 결혼 없이 태어난 아이도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은 만큼 비혼 출산이 그야말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비혼 출산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듣고 오시죠. 요즘에는 워낙 아이들을 잘 안 낳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찬성할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 있어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 기자,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비혼 출산 또 비혼 가족에 대한 화두를 일종의 던진 셈 같습니다. 근데 프랑스나 스웨덴을 보면 이런 유럽 국가들은 비혼 출산 비율이 50%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우성 씨도 이렇게 책임을 다하겠다 말은 했지만 이와 별개로 비판 여론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우성 씨 결정을 존중하자 이런 반응도 있지만요. 반대로는 정 씨가 그간 보여준 행보와는 배치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정 씨가 지난 2018년 미혼모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앞두고 촬영을 하면서 내가 같이 해도 되는 캠페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제 그 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삶의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미혼모를 지원했으면서 본인은 정작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우리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미혼모에게 녹록지 않은 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예. 문가비 씨 역시 결혼을 원하지 않은 것인지 그 사정도 지금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고요. 정우성 씨는 약 9년간 유엔 난민기구 대사로도 활동했잖아요. 난민 구호에 힘썼던 그가 정작 친자에 대해선 제한적인 책임만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우성 씨 과거 유엔 난민기구 대사로 활동했던 계기를 이렇게 밝혔었죠. 제가 이제 유엔 난민기구를 처음 접한 거는 그 일본 작가의 단편 소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엔 난민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거부하면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해서 이제 겁없이 뛰어들었죠. 중남미의 지금 보호 대상자가 2,140만 명이고요. 콜롬비아 내에도 이제 무장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국내 실향민들이 많아요. 그중에 55%가 아동이고 51%가 여성이거든요.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 팬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팬들이 그런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낸 겁니다. 지금 저게 팬들이 올린 성명문인데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호날두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대중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축구 선수 호날두 역시 혼의 자녀를 두고 있잖아요. 예. 호날두는 지난 2010년 모델 이라나 샤크와 교제 중이었는데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친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직접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고요.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지난해 연말에 영화 서울의 봄으로 1,300만 관객을 동원을 했는데 지난 1년간 광고 모델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2022년 이후부터 광고 계약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예. 또 지난 7월 약 9년간 맡아왔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에서 사임했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 씨가 미리 혼외자 논란에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내는 시선도 있습니다. 광고 업계를 취재해 보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질 경우 광고 위약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우성 씨는 이에 대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논란 탓에 광고를 찍지 않은 건 억측이라며 이런 보도를 자제해달라고요. 이 정우성 씨의 행보에도 좀 관심인데 직접 어떻게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네. 조만간 청룡영화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불참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불참을 통보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참석 여부는 지금 영화제 측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정우성 씨가 서울의 봄으로 배우 황정민 씨와 함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혼외자 논란을 돌파하며 이번 영화제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됩니다.